미래의 미국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물을 위해 살인을 감행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지만 가족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어니스트는 물만 있으면 식물이 다시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땅이 푸르렀던 시절을 기억하지만 그의 아들 제롬은 그 기억이 없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도둑이 어니스트의 농장에서 작은 건물에 침입하려고 자물쇠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어니스트는 그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총을 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도둑 중 한 명은 총을 쏘려 하지만 즉시 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둑은 자비를 요청하며 누군가 거기에 물이 있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소변이 마려워 바지에 손을 뻗지만 어니스트는 총을 보고 먼저 쏩니다. 제롬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도울 수 있었던 순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니스트는 그에게 이름이 아닌 아빠라고 부르라고만 합니다. 그 후 어니스트는 작은 건물에 자물쇠를 풀고 펌프를 드러냅니다. 불행히도 펌프는 물을 공급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의 노새가 계속 물 없이 가야만 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동하며 물 공급자 집단과 마주치게 됩니다. 물 공급자 집단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깊은 우물에서 추출한 물을 독점적으로 배급합니다. 어니스트는 그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그들은 물로 보답합니다. 어니스트는 제롬에게 이 사람들이 위험하니 화를 내지 말고 거래만 하고 빨리 떠나라고 상기시킵니다. 어니스트는 자주 그들에게 자신의 농장에 물을 공급해달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물 공급자들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노새가 넘어져 심각하게 부상당합니다. 동물이 고통받고 있어서 어니스트는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총을 쏩니다. 제롬은 울면서도 그들이 농장에 도착하자 제롬의 여동생 메리는 그들에게 엠석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흙으로 접시를 닦는 동안 어니스트는 라디오를 듣고 제롬은 동물들을 스케치하며 그들의 유일한 취미를 즐깁니다. 갑자기 어니스트는 소음을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메리가 몰래 창문을 통해 비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것을 발견합니다. 다음날 제롬과 어니스트는 샘의 경매장에 가서 시뮬레이트 섀도우, 시뮤도라는 로봇을 입찰합니다. 이 로봇은 그들의 노새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샘의 아들 플램도 입찰에 참여하며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나 어니스트가 경매에서 승리하고 그의 부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후 그들은 병원에 가서 사고로 걷지 못하는 제롬과 메리의 어머니 캐서린을 방문합니다. 병원에는 그녀가 걷는데 도움을 주는 특수기계가 있는데 가족이 캐서린을 집으로 데려가려면 그 비싼 기계를 사야만 합니다. 캐서린과의 즐거운 오후를 보낸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비와 수즈 그리고 그들의 아기를 만납니다. 어니스트는 그들이 자녀를 동정의 카드로 사용해 구걸한다고 비난하며 그들은 주유소에 도착하고 어니스트는 연료를 채운 후 가격을 맞추기 위해 약간의 술을 마십니다. 이후 그는 로비와 그의 가족에게 물을 돌려줍니다. 그 부부는 아기를 키울 돈이 없어서 아기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니스트는 그것을 반대하며 나중에 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플렘이 나타나 메리의 비밀 남자친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는 시뮬레이트 섀도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니스트는 샘이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거절합니다. 플렘은 기분이 상해 어니스트에게 이 땅에 물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떠납니다. 다음에 제롬과 어니스트가 물 공급자 집단과 만났을 때 시뮬레이트 섀도우 덕분에 좋은 시간을 맞이하고 어니스트는 그들에게 농장에 물 공급 라인을 설치해 줄 것을 고려해 보라고 설득합니다. 이후 어니스트는 자신의 오래된 펌프를 파내어 물 공급자들이 그들이 가진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 중에 어니스트는 제롬에게 나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적어도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지만 제롬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플렘이 고속으로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농장에 도착한 메리는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 세제를 넣어 옷을 씻고 있습니다. 어니스트가 도착하여 그녀가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자 메리는 화를 내며 자신은 충분히 나이가 많아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니스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고 맹세하지만 메리는 아버지를 싫어하고 플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제롬과 부딪혀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로 인해 어니스트가 그녀를 따라잡아 멈추게 할 시간이 생깁니다. 메리는 울면서 어니스트가 가족을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어니스트는 그녀를 잠그고 창문을 못으로 막습니다. 얼마 후 어니스트와 제롬이 일어나 보니 시뮬레이트 섀도우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니스트는 플렘이 훔쳤다고 추측하고 그의 집으로 가지만 샘에게서 플렘이 그날 아침 산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밝혀지길 어니스트의 농장은 원래 샘의 것이었고 플렘은 그의 가족이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샘은 그 땅이 불모지라며 물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어니스트는 산으로 가서 조사하려 하지만 갑자기 기절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자 어니스트는 물 공급자 집단의 캠프에서 깨어나고 그곳에서 시뮬레이트 섀도우를 사용해 자신들의 물품을 훔쳤다고 비난받습니다. 어니스트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지도자 케일럽이 그를 공격합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많은 고군분투 끝에 어니스트는 케일럽의 칼과 소총을 빼앗아 공중으로 쏘아 모든 이들을 물리칩니다. 그는 도망치면서 케일럽이 계속해서 협박하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니스트는 플렘이 불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뮬레이트 섀도우가 가까이에 있음을 봅니다. 플렘은 기계를 훔쳐 어니스트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 플렘을 소총으로 깨웁니다. 그런 다음 그는 플렘을 시뮬레이트 섀도우에 묶고 시뮬레이트 섀도우가 물품을 실어 나르면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물 공급자 집단을 찾으러 갑니다. 플렘은 메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니스트를 계속 자극합니다. 어니스트는 처벌로 플렘이 넘어지도록 밧줄을 당깁니다. 결국 두 사람은 너무 목이 말라 오래 버틸 수 없게 되며 플렘은 어니스트에게 음료를 마시자고 설득합니다. 물품에는 물 대신 알코올이 들어있고 곧 어니스트는 자신의 중독으로 인해 술에 취하게 됩니다. 플렘은 술을 마시는 척하며 플렘은 케일럽이 자신의 머리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기계만 훔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어니스트에게 돈을 제안하지만 어니스트는 이야기가 의심스러워 이를 거절합니다. 어니스트가 일어나려고 하지만 알코올 때문에 어지러워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플렘의 계획이었고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어니스트를 바위로 가격하여 어니스트가 절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어니스트는 자신의 음주 습관으로 인해 캐서린의 자동차 사고를 회상합니다. 이후 어니스트가 깨어나 보니 그는 시뮬레이트 섀도우에 묶여 있습니다. 플렘은 어니스트의 입에 더 많은 알코올을 붓기 시작하며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그 후 플렘은 농장으로 가고 메리는 그의 자전거에 올라타 함께 도망치기로 합니다. 어니스트가 걱정된 제롬은 그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밤이 되자 제롬은 물 공급자 캠프에서 시뮬레이트 섀도우를 발견하고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기계와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장례식이 될 때 메리가 돌아와 형제 자매가 함께 울며 슬픔을 나누고 그들은 또한 어머니를 방문하여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플렘은 케일럽의 총과 칼이 시체와 함께 발견되었으므로 그가 어니스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가능한 결과를 두려워한 케일럽은 형제 자매의 땅에 물을 돌려주기로 동의합니다. 며칠 후 새로운 농장 펌프가 공식적으로 설치되고 플렘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여 밀을 심고 기릅니다.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며 가족은 이제 실제 샤워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몇 주 후 제롬은 땅에 작은 잎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결국 땅이 멋진 식물로 덮이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플렘과 메리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니셜을 손에 문신으로 새깁니다. 파티 중에 플렘은 술을 마시며 어니스트의 죽음을 계속 생각합니다. 며칠 후 샘이 2명의 은행 직원과 함께 농장에 나타납니다. 어니스트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서 플렘에게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플렘은 자전거로 말을 놀라게 하여 강한 인상을 주려 하지만 샘은 그를 꾸짖으며 어니스트가 땅을 매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물과 작물 덕분에 은행은 땅을 팔 수 있게 되므로 플렘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날 밤 플렘은 시뮬레이트 섀도우를 트럭에 실고 로비와 그의 아기를 태웁니다.
플렘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로비의 의사에 반해 아기를 팔아버립니다. 깜짝 놀란 로비는 아기를 되찾으려 하고 구매자는 총을 쏘아 로비를 죽입니다. 그들은 플렘에게도 총을 쏘지만 플렘은 도망치면서 반격하며 기계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시뮬레이트 섀도우는 총격전에서 잡히게 되고 손상으로 인해 원래 공장으로 돌아가는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다음 날 플렘은 아기 판매로 얻은 돈으로 은행의 빚을 갚지만 형제자매들에게는 시뮬레이트 섀도우를 로비에게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시뮬레이트 섀도우는 도시로 도착하고 그 제작자인 칼빈이 주인의 정보를 찾아 농장에 전화를 겁니다. 제롬이 전화를 받으며 의심스러워져서 지역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제롬은 플렘이 수즈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즈는 팔에 인형을 안고 아기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눈치챈 제롬은 그들에게 말을 걸지만 플렘은 빠르게 수즈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후 농장에 돌아온 제롬은 플렘에게 로비에 대해 묻지만 플렘은 로비가 시뮬레이트 섀도우를 훔쳐 가족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제롬은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어머니를 방문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국경까지 가는 버스를 탑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그가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안나가 다가와 돈을 지불하면 국경을 넘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제롬은 동의하고 안나는 그를 닭들로 가득한 트럭에 실어 보냅니다. 몇 시간 후 트럭은 도시에 도착하고 제롬은 도시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안나와 재회하고 그녀는 그를 안나는 제롬을 공장으로 데려다 주지만 결제는 돈의 절반만 받습니다. 그녀는 왕복 여행이 사기이며 돌아가는 데는 안내자가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제롬이 어니스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자 안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고 답합니다. 이후 제롬은 칼빈을 만나 시뮬레이트 섀도우의 모든 기능을 보여줍니다. 시뮬레이트 섀도우의 눈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재조림을 위한 경사도를 캡처하도록 제작되었고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제롬에게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개인적인 시간도 제공합니다. 제롬은 아버지를 다시 보면서 감동을 느끼지만 플렘이 어니스트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포로 변합니다. 플렘이 어니스트를 기계에 묶어 물 공급자 캠프 방향으로 보내어 시뮬레이트 섀도우가 제어를 잃고 어니스트를 우연히 죽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제롬은 사무실에서 폭발적인 감정을 쏟아내며 무너집니다. 저녁에는 농장에서 10년 넘게 처음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롬은 곧 돌아와 차분하게 행동하며 플렘에게 물어봅니다. If you need more, 플렘이 시뮬레이트 섀도우를 어떻게 되찾았는지 물어보자 플렘은 혼란스러워하며 헛간을 확인합니다. 그곳에서 시뮬레이트 섀도우가 아무 손상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로비가 죄책감으로 기계를 돌려놓았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제롬은 실제로 캐서린을 방문하여 어니스트가 했던 것처럼 그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느 오후 플렘과 제롬은 작물에서 동물들을 쫓기 위해 사냥을 합니다. 플렘은 모든 총알을 빗나가게 하고 제롬에게 총을 넘기며 무기 탓을 합니다. 제롬은 플렘을 쏘고 싶지만 대신 사슴을 사살하며 문제는 플렘의 조준력임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제롬은 방에 총을 숨깁니다. 점심시간 동안 제롬은 로비가 플렘을 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플렘의 신경을 건드려 그가 제롬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메리는 그의 태도에 대해 꾸짖고 제롬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플렘은 방을 뛰쳐나갑니다. 다음 날 플렘은 제롬이 로비를 가장하여 쓴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플렘이 절벽에서 로비를 만나도록 하라는이 담겨 있으며 로비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플렘이 떠나기 전에 총을 찾지만 제롬은 총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제롬은 총을 수리하기 위해 수리점에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플렘은 들키지 않기 위해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테이블에서의 폭언에 대해 사과합니다. 칼을 들고 플렘은 시뮬레이트 섀도우를 가지고 절벽으로 가서 로비를 부릅니다. 갑자기 그는 숨겨진 구덩이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집니다. 플렘은 고통에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제롬이 나타나 돌을 들고 플렘을 응시하며 플렘은 소년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망적인 플렘은
플렘은 자비를 간청하지만 제롬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플렘을 응시합니다. 플렘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플렘은 다시 도움을 요청하며 제롬에게 그의 여동생과 아기를 생각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사고와 후회에 대한 긴 연설을 하며 제롬을 매우 화나게 만들어 결국 제롬은 플렘을 쏘아 죽입니다. 제롬이 집으로 돌아오면 메리는 플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하고 어니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작물에서 얻은 돈 덕분에 이제 진짜 음식을 살 수 있게 되고 형제자매는 드디어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제롬은 기계를 지우고 캐서린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집을 살 준비를 합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시청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